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698년부터 200여 년간 한반도 북부와 만주의 연해주에 존속하며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을 이루었던 나라.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나라. 해동성국이라는 주변의 찬사를 받으며 통일신라와 남북조의 시대를 열며 동북아의 패권을 주도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발해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발해의 역사는 고려나 조선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지만 수능을 비롯한 각종 한국사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의 역사인 발해를 각인시키려는 교육적 차원의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 드라마 대조영을 통해 발해의 건국 이야기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강성했던 발해가 겨우 200여 년을 이어가지 못하고 왜 갑자기 멸망했는지 명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발해 멸망에 관한 설이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인데요. 참고로 한국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발해는 딱 4명의 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4명의 왕은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인 고왕에 이어 무왕, 문왕, 선왕인데요. 이들의 연호와 간단한 업적 몇 가지만 숙지하시면 발해 관련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특히 왕의 연호는 보기로라도 꼭 출제되는 내용인데 상당히 헷갈립니다. 외우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4명의 왕의 순서를 거꾸로 연호를 붙이면 건흥, 대흥, 인안, 천통인데 앞글자인 건, 대, 인, 천만 기억하시면 평생 안 잊어버리실 겁니다. 이 채널은 사실을 기반으로 재미있는 역사적 상상력을 공유하는 채널이니 시험에 관련된 얘기는 각설하고 이번 영상은 그 발해의 역사와 멸망의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여 고구려라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백성이 다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통치자가 바뀌었을 뿐 일부는 망명을 했을 것이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터전에서 그전과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는데 그 흐름의 중간에 난데없이 발해라는 나라가 튀어나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발해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키워드가 발해를 세운 대조영일 것입니다. 사극에서도 대조영이라는 드라마가 큰 사랑을 받으며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의 유민 출신인 대조영의 스토리와 발해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발해의 무왕, 문왕을 거치면서 한창 부흥하고 있을 무렵 신라는 후삼국으로 분열이 되었고 당나라는 멸망을 하고 5호 16국이라는 대혼란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북방에서는 거란족 중심의 요나라가 발흥을 하였고 동쪽 지역인 발해를 침략하게 됩니다. 한때 강성했던 발해가 허무하게 몰락한 원인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발해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아서 명확한 규명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요.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한 추측이긴 하지만 발해 멸망은 크게 3가지 설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은 백두산 화산 폭발설인데요. 백두산 폭발설은 화산학자들이 일본의 지층을 조사하다가 백두산의 화산재를 발견하면서 제기된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발해의 멸망 시기와 사상 최대의 화산 폭발로 알려진 백두산의 폭발 시기가 비슷하게 맞물린다는 점과 모든 행정구역이 백두산 인근에 몰려있어 국군을 좌우할 만한 엄청난 대사건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두산 폭발설은 동아시아 3국의 어느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해의 멸망 후에 폭발이 일어났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폭발설은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 설은 왕실과 귀족층의 분열이 큰 원인이라고 보는 학설입니다. 발해라는 나라의 구성은 고구려인과 말갈인의 연합 세력이었기 때문에 중앙 통제력이 약하다면 언제든 분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발해 직전 왕조인 고구려도 4분이 멸망의 원인이었음을 상기해본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설은 요나라의 수도의 급습설인데 실제로 가장 유력한 학설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의 기록에 의하면 925년 12월 16일 요나라의 태조 아유라보기는 칭의 조서를 내려 발해를 정벌할 것을 선포하고 12월 29일 마침내 발해를 침공하여 부여부를 포위했다. 926년 1월 3일 부여부를 함락시킨 요나라군은 이어서 1월 9일 발해의 수도인 상경 용천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요나라군에게 수도를 위협당하던 발해의 15대 왕 대인선은 결국 포위 3일 만에 항복을 청하였고 1월 14일 직접 성을 나와 항복하였으나 6일 뒤에 다시 저항을 시도하다 결국 수도가 함락되면서 발해는 멸망하게 된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요나라가 발해의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요동지방을 우회하여 발해의 수도로 가는 길목인 부여부를 먼저 함락시킨 후 발해가 전력을 정비할 틈도 없이 수도인 상경 용천부로 진격하는 속전속결로 발해를 멸망시켰다는 내용인데요. 당시의 전쟁은 왕을 잡고 왕이 있는 수도를 함락시키면 전쟁이 종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빠른 시간 안에 중앙정부의 항복을 받아낼 수는 있지만 지방 세력들이 저항의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나 발해의 유민들은 긴 시간 나라를 되찾겠다는 발해 부흥운동을 펼치면서 요나라는 곤혹을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고구려가 우리 역사라는 점에서 중국 측에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객관적으로는 큰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발해의 경우에는 좀 모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발해를 건국한 세력이 고구려 유민과 중국계의 말갈족이 섞여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알아본다면 이해가 쉬울 수 있겠습니다. 발해에 관해 전해오는 우리의 역사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변국의 역사서를 참고해보면 당나라의 역사서인 구당서에는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종이란 고구려에서 내려온 비류와 온조가 백제를 세우며 고구려의 별종으로 표시되는 것처럼 같은 뿌리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대조영이 고구려임을 중국의 역사서에서 표기하고 있는 것처럼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 나라인 일본의 기록을 참고해보면 발해 왕과 일본 왕이 서로 주고받은 국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발해의 2대 왕이었던 무왕과 3대 왕이었던 문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를 보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습속을 이어받았다고 하며 고구려의 계승 의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유적을 봐도 고구려 양식과 동일한 온돌과 기와를 사용했고 상투를 트는 등 고구려와 풍속도 유사했던 점들도 이미 고증되어진 사실들입니다. 발해의 옛 땅의 대부분은 복잡한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은 대부분 중국이 시료지배를 하고 있으니 되돌려달라고 때를 쓸 수는 없겠지만 실제 있었던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는 것만은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영원한 건 없는 것이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 또한 유구히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왕조가 200년을 넘어가는 나라가 별로 없으며 이에 반해 우리의 역사는 200년 역사인 발해를 제외하면 신라, 고구려, 백제, 고려, 조선 모두 500년 이상 이어져 온 나라이니 그 유구성은 자부심을 가져볼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동북공정을 운운하며 역사를 뒤바꾸려는 의도도 우리나라 통일 후의 사태를 우려한 사전 포석의 의미가 큰 것입니다. 중원을 호령했던 우리 발해인들의 말발굽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